4살 아들과 돌쟁이 딸, 두 아이의 엄마인 동시에 어린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주인공 나르기자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카라카파키스탄에서 온 한국 생활 9년차 나르기자 라카픽이라고 합니다. 익산시 어양동. 오늘의 주인공 나르기자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같이 해볼까? 4살 된 아들 람잔과 숫자놀이가 한창인데요. 최근 들어 람잔이 부쩍 언어에 흥미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레드볼, 그린볼, 카라파키스탄. 한국어와 영어,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데요. 이번에는 나르기자 씨가 고향 카라팔카곡을 시도합니다. 톱 해봐, 톱. 톱 때. 람잔, 봐봐. 엄마랑 같이 카라카파골을 할까? 왜? 왜 한국말로 하고 싶어? 엄마랑 같이 카라카파골을 해보자. 무슨 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한국말하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카라카파골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카라카파골도 하고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라 마신대. 가라. 이번에는 남편 라백 씨가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람잔이 부모의 고향 언어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갈박샤가 람잔 배, 예게, 으시, 더, 비스. 해봐. 아이. 알았어, 영어 해봐, 영어로. 한국말로 해봐. 한국말로. 하나, 둘. 해봐, 람잔 해봐. 람잔 해봐. 어느새 람잔이 흥미를 잃었네요. 부부의 고향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치공화국 카라팔크스탄 공화국입니다. 검은 모자라는 뜻인데요. 수도는 누크스로 아랄해와 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과거 유목과 어업으로 번성하며 치열한 영토 경쟁을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라는 검은, 박은 모자, 검은 모자라는 뜻이고요. 남자들은 검은 양비 모자를 쓰고 다녔고요. 여자들은 빨간 이 무늬 있는 여자를 쓰고 다녔어요. 카라칼프스탄에서 공식적으로 전북에 온 결혼 이주민은 나르기자 씨를 포함해 총 4명. 일자리를 찾아 한국행을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나르기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왔어요. 한국에 2012년에 근로자 비자로 왔어요. 이제 한국어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남편을 만났고 2013년 한국에 온 뒤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녔던 나르기자 씨. 한국어를 공부하던 중 남편 라백 씨를 만나 부부가 됐고 어느새 두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그때 첫 인상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낯선 땅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 같은 도시이고 네, 대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좀 만나는 줄도 몰랐어요. 나르기자 씨가 가족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메뉴는 한식 대신 고양식이네요. 지금은 우리 남편은 거기 저녁에 야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밥 먹고 가라고 팔라위라는 거기 있거든요. 윤기 좌르르 군침 도는 비주얼이죠. 쌀에 채썬 당근과 고기 등을 넣고 볶아주는데요. 기름이 많아 기름밥이라고도 부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식탁을 대표하는 팔로브와 샐러드로 금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든든하고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농산일 같은 큰일을 앞두고 꼭 먹는 음식이라고요.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먹어요. 힘이 아주 좋아요, 이거 먹으면서. 아이들도 배가 고픈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먹어? 이거 안 먹고 싶어? 우리나라 거기 음식을 안 먹고 밥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갈비탕을 주고 있어요. 갈비탕을 맛있게 먹는 람잔.
우리나라 음식을 잘 안 먹고요. 한국 음식. 남편과 아이들을 다 챙기고 나서야 나르기자 씨도 겨우 한술을 뜹니다. 가족을 챙기느라 가장 마지막까지 식사를 하는 주인공. 정신없는 식사가 끝나고 파파스 애들 좀 봐줘. 자스민아, 람잔, 엄마 아빠랑 조금 앉아. 봐봐. 아빠랑 조금 앉아 있으면 엄마가 춤춰야 되거든. 알았어?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나르기자 씨. 하지만 막 돌이 된 딸 자스미나를 데리고서는 운동도 쉽지 않은데요. 아쉬운 대로 이렇게 시간을 내 홈트를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회 때문에 살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 빼기 위해서 줌바 댄스를 선택해가지고 줌바 댄스를 하고 있어요. 가벼운 움직임에도 육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데요. 주인공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너도 운동해야지. 한 달 반 되거든요. 이제 하는지 한 달 반에 5kg 빠지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요. 어린 시절부터 모델이 되고 싶었던 나르기자 씨. 고향 카르칼팍스탄은 엔터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그마저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 오면서 이제 한국에는 기회가 많은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메리 댄스도 하면서 이제 거기 서울에서 익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 수업을 하고 이제 2016년에 제우스상 모델 제우스상 탔어요. 출산과 육아로 활동은 중단했지만 나르기자 씨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는 남편은 가장 든든한 존재죠. 제가 남자부에 출전하실 생각은 없어요?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일 때문에 힘들어요. 좀 일 다녀야 돼서요. 그래서 시간 없어요. 모델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그날을 위해 영상을 보며 최신 트렌드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깨를 뒤로 해가지고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된다고 좀 러시아 말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묵묵하게 응원해주는 남편 라하백 씨. 아내의 열정을 알기에 미안한 마음도 크죠. 저기 육아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요. 좀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날 오후 나르기자 씨가 외출을 했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덕분입니다. 애도 많이 크고. 네, 많이 구고 있어요. 이곳은 전북 다문화 가족 협회인데요. 그 20일 날 우즈베키스탄 나우루즈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명절 나브로즈에 이거는 먹는 동생이 수말락도 와 있다고 챙겨왔네요. 하니까요. 집에 가서 좀 드세요. 맛있게. 그런데 이곳에는 무슨 일일까요? 나르기자 씨에게 잔뜩 서류를 내미는 심성엽 회장. 한국에 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을 위해 서류 번역을 부탁하네요. 제1처럼 돕는 나르기자 씨. 친언니처럼 한국 생활과 육아에 대한 팁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말 조금 어려워서 도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르기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든든한 언니가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 봉사활동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죠. 봉사정신이 너무 강하고 너무 상대의 돕기를 많이 좋아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도움을 저도 이제 다른 다문화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주 여성분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주고 싶어요.
자신의 활동으로 한국인과 이주민 경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꿈꾸는 주인공. 그리고 그 꿈들을 위해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맞서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만 보라고, 그냥 힘든 일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그래서 빨리 국적 취득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살려고요. 한국에서 계속. 아내,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오늘의 주인공. 가족의 응원 속에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야르기자 씨의 봄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They haven't got a clue. 캠핑 인구 700만 시대, 코로나19로 언택트 라이프가 각광을 받으면서 캠핑이 더욱더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곳은 위험해서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욱더 프라이빗하게, 더욱더 안전하게 개인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작은 차에서의 특별한 하루, 지금 바로 떠나보실래요? 푸르른 바다가 반기는 이곳은 최근 캠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 낮은 피서지입니다. 텐트들 쫙 쳐있는 거 보니까 여기 맞네. 몸만 오면은 그냥 즐길 수 있는 곳. 이쪽 사장님 계신 것 같은데. 성아 씨 이쪽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만 오면 즐길 수 있는 이곳이 맞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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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하나 돼서 뭔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캠핑. 오늘은 차박입니다. 그 요즘에 대세라는 차박. 네, 그죠. 야, 근데 차박 치고는 너무 좀 작은 거 아닙니까? 이 차량이 차박에 적합한 차량으로 변신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안 가는데. 믿어보시죠. 차박하게 되면 저 뒤에 보세요. 저 정도 사이즈는 돼야 차박인데, 근데 어쨌든 뭐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믿어는 볼 텐데 초보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거 뭐 경복인가? 뭐지? 오, 네. 맞습니다. 이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차 안에서 주무시거나 이제 캠핑을 할 때 네.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 경보기 하나만 켜놓으면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보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먼저 딱 기본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차박을 하려고 하면 어디 한 곳에 차를 대놓고 이렇게 1박을 하는 게 차박이잖아요. 네네.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건가요? 야영이 금지되는 장소, 취사가 금지되는 장소, 또 불을 피울 수 없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이 그러한 장소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차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짐 빼가지고 지금 설치 한번 해보시죠. 네, 빨리 시작하시죠. 네. 차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간단한 세팅이 필요한데요. 보기엔 많아 보이지만 일반 캠핑 용품에 비하면 적다는 사실. 부가적인 요소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차박 캠핑 세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진심으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네요. 기본적인 아이템만을 이용해 15분 만에 나만의 휴식처를 완성했는데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금방 끝나는 차박을 위한 준비. 아름다운 여수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다양한 소품까지 더해지니 차박의 즐거움도 배가 되겠죠.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면 다음은 차박의 핵심, 평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작은 차도 아늑한 보금자리로 대변신. 이제 준비 완료냐고요?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 감성 차박을 위한 인테리어까지 당장이라도 눕고 싶은 나만의 숙소가 완성됐는데요. 어때요? 정말 완벽하죠? 오태민 씨는 많은 사람들이 차박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차박을 위한 자동차부터 캠핑 소품을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차박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캠핑 러버 오태민 씨의 손길로 차박이 준비가 되면 이제 남은 건 여유롭게 차박의 즐거움을 즐기면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양성화 리포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에 있었네요. 어떠세요? 난 진짜 이거 나 안 믿었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네. 좋은데 잠들 뻔했어요. 제가 완벽하게 변신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편안합니다. 살짝 허전하지 않으세요? 허전하죠. 뱃속이 허전하지. 준비하신 게 있구나. 네,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바비큐인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토마호크. 아름다운 이 밤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이유 아니겠어요? 아유 참 부럽네요 진짜. 최고의 선물인데요. 지금 이제 밤이 와가지고 여수의 밤바다가 앞쪽에 쫙 펼쳐져 있으면서 뒤에는 또 나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모습이 이게 차박의 매력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바로 차박의 매력입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캠핑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캠핑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처음 졸업하고 네. 대학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천에서 뭔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또 네. 여수에서 뭔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가 또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도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캠핑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캠핑입니다. 캠핑을 하면서 가장 큰 매력. 아무래도 고요함, 여유로움, 또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네. 그런 것들이고 네. 또 가장 매력적인 건 어디를 가도 내가 잘 수 있다는 거. 나의 보금자리가 어떤 곳이든 가능하다. 네, 그렇죠. 캠핑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고 싶지만 정말 식상할 뻔했어요. 식상할 뻔했죠. 하고 싶지만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난 겨울에 네. 제가 동계 캠핑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이제 핫팩 하나와 침낭 하나를 가지고 정말 용감해 가셨네요. 눈이 내리는 날 갔는데 네. 그 다음날 입이 돌아갈 뻔한. 구하라서 올 뻔했네요. 네. 근데 가장 큰 매력은 네. 어느 상황이든지 캠핑은 네. 나만의 추억이 된다는 거. 맞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네. 네. 차박의 매력,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본격적으로 고기 삼매경에 빠진 두 사람,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맛입니다. 좋은 풍경과 함께하는 식사, 나와서 먹으니까 맛도 두 배입니다. 같은 고기여도 밖에서 이렇게 차박을 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맞아요. 너무 맛있네. 차박하면서 뭐 혹시라도 그 외에도 힘들었던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차박을 하는 게 여기 최근에 큰 유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데로 가세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지금 추세가 네. 여기서는 차박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캠핑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나만의 시간을 위해 즐기러 갔는데 네. 이제 뒤처리들, 이제 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그 부가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신경을 조금 못 쓰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좋은 장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밤의 마지막을 장식할 오태민표 차박 전용 음료가 준비됐는데요. 오, 진짜 그 야외에 나가서 따뜻한 찬 잔 마시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부분까지 이렇게 싹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감성적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차 한 잔으로 좀 내려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네요. 지금 비법 조합이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박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게 돼. 평소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박을 하니까 이렇게 맛있네.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다시 한번 짠.
술인 줄 알았네요, 제가.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손자 손녀가 놀러와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골 할머니 댁일까요? 그냥 고소하고 시원한데 그 제철마다 들어가는 그 재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요. 노란 이불을 덮고 다진 채소가 가득한 고소한 볶음밥. 빨간 양념으로 군침 돌게 만든 비빔국수까지. 무뎌진 칼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멈춘 이곳. 오래된 식당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청호와 청남대로 잘 알려진 이곳은 충북 청주시 문이면. 이 동네에 주민들만 아는 중국집 간판이 걸려 있는데요. 세련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공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난로 위의 주전자까지 운치 있어 보입니다. 빛바랜 테이블과 누렇게 변해버린 신고증까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4년 되고요. 저 댐 되기 전에 물속에서 11년 되고요. 68년도서부터 중간에 짜장면 장사했어요. 그러니까는 짜장면 장사가 4집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4집인가. 그랬는데 다들 잘 됐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들.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식당은 없었잖아요. 청주서부터 문의까지 오는 동안에 음식점은 없었어요.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 창원군 시절 댐 건설로 수몰된 문이면의 35개의 작은 마을. 고향과 삶의 터전이 사라진 수몰민들의 희생으로 우린 대청댐과 멋진 관광지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집이 시끌시끌하네요. 한라산인 줄 알았어요. 응? 한라산인 줄 알았어요. 둘이 먹는다고 그랬잖아. 어때, 맛있어? 입에 맞아? 응, 다 먹어. 먹을 거지 다 먹어? 아이들이 먹기 너무 많은 양 아닌가요? 할머니 인심 가득 담긴 요리에는 정이 한 그릇입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덜어먹게? 그냥 고소하고 시원한데 그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이게 1인분 1인분 시키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 먹고 싶은 거 이제 3명이면 먹게 2개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서는 같이 나눠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래도 많이 주는 게 낫잖아요. 조금 주고서는 저기 하는 것보다는. 2인분 삶아 2인분. 어제 마냥 많이 삶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한 끼를 먹어도 든든하게 먹이겠다는 신념으로 음식은 항상 푸짐하게. 한 번 넣으면 정없다고 2주먹은 기본입니다. 중국집 간판이지만 베스트 메뉴는 비빔국수인데요. 계량하지 않고 각종 양념을 손으로 뚝딱. 고소한 기름내가 진동을 하고 한 그릇 가득 담긴 국수를 보자마자 먹기도 전에 군침이 한가득 고이는데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그 제철마다 들어가는 그 재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봄이면은 나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 여름에는 또 여름 채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좀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요. 들기름이 들어가가지고 고소하고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이에요. 버섯 튼하고 나올 때인데 버섯도 해주고 뭐. 야, 뺏기죠. 오늘 저기 하면 또 내일 또 뺏긴 것도 모르지. 장사가 잘 됐던 옛날에는 이곳까지 손님으로 들어찼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장독대. 시골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옹기에서 직접 담근 장만 사용하는데요. 그 집의 음식 맛은 장맛을 보면 안다고 했던가요? 고향의 맛이 나는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는 다 담궈서요. 왜냐면은 우리는 김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사요. 나는 안 사요. 가끔 딴 손에다 맡기지도 않고. 김치 같은 것도 맛있든 없든 내가 손수를 다 해요.
고추장도요? 다 내가 해요 그냥. 집밥 같은 요리를 파는 게 매력인 이 집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요리하는데요. 착한 가격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볶음밥입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잘게 다진 야채를 볶아 만든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 한 숟가락 가득 입맛에 넣으면 고소하게 퍼지는 감칠맛. 익은 김치를 잘게 다진 후 양념을 하고 제철 채소를 넣어 김가루로 마무리한 매콤 달콤 새콤의 대명사 비빔국수. 아, 또 어떤 양반도 점심을 잡수고서는 계산을 싹 하고서는 나갔더니 또 요구만한 걸 들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거 잡수고서는요 건강하시고 딴 사람 하나 주지 마요. 아줌마만 잡숴요. 그래요. 참은 양반인데. 아이고 내 세상에 참 복숭아를 2kg짜리를 사갖고서 온 거예요. 글쎄. 지금도 아니지 먹어. 이거 사람들 오면 내가 자랑을 했어요. 이거 어떤 손님이 사왔는데 나만 먹으랬다고 이제 자랑만 시켰더니 그러니까 나만 먹어줘요? 손님이 사갖고 오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밑사람이 쪼개서 먹었구면서나. 한창 잘 나가던 문희신의 중국집. 어느새 주변 상인들은 하나 둘 떠나고 코로나로 손님이 줄면서 점심시간에도 한가한 날이 많다고 합니다. 간판은 예전 그대로지만 지금은 메뉴만 바뀌었습니다. 중화요리 안 하시는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집주인이가 여기서 다쳐갖고서 한 1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입원하는 바람에 못하고 새빵살이 같으면 닫을 수가 있지만은 내 집이고 하니까요. 볶음밥은 손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밥만 있고 이제 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볶음밥만 내가 하고 그냥 저 국수 같은 거 저런 것만 하는 거예요. 중국집의 상징하면 철가방이죠. 한창 잘 나가던 중국집임을 알리듯 철가방과 손때 묻은 중식도는 여전합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응? 싸게 내 집에 그래도 싸야지 오지 비싸봐요. 우리 집은요 카드기가 없어요. 응? 늙은이들이 카드기도 잘 누를지도 모르는데 뭐 카드기 해놨다 뭐 실수할 일 있어? 그래 카드기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 온 사람들은 꾸준하게 와요. 할머니 손맛에 저렴한 가격. 세련되지도 않고 카드기는 없어도 누구 하나 타박하는 이 없는 이곳. 배고플까 걱정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오래된 가게. 맛있어요. 손님들이 싹싹 먹고 가고서는요. 아우 아줌마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먹어서 할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그때는요 진짜요. 내가 악자까지 몸 관리 잘 해갖고서 장사를 그냥 한 100살이 다 해왔다. 다양한 조리법과 화려한 맛으로 무장한 맛집이 늘어나면서 오래된 식당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겠죠. 언제나 한결같은 맛으로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사는 걸까요? 아님 내 삶을 위해 집을 사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자산으로만 생각해 본 집.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사는 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학정입니다. 의성에 온 지는 한 이제 2년 조금 넘은 것 같고 여기에 온 지는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 공간은 이제 예전에 의성군 안사면에서 안사우체국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 뒤로는 안사우체국이 인구 소멸 위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으로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와가지고 식당으로도 1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제가 집으로서 살고 있죠. 우체국이 사라질 정도로 작은 시골 동네. 도시 청년이 여기서 장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성군은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안사면은 주민등록상으로는 800여 명? 어마어마한 소도시죠. 네. 의성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면은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객들을 끌어올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체국이라는 공간에서 식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특색을 좀 알아봐 주시고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가게 2층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사장님의 충전소. 우체국 관사였던 곳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널찍해 보이는데요. 이 집에서의 삶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창도 크고 너무 좋아요. 집돌이니까 언제든지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엄청 편안한 곳, 안식처 같은 거죠. 다 합치면 100몇 평이더라고요. 건물 전체를 빌리는데 서울 한복판의 반지하 가격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도 하고 위에 집 비용까지 이거 포함한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싼 거죠. 제가 이제 28밖에 안 되니까 뭐 부모님이랑 함께 산다던가 아니면 그냥 원룸에 월세 내고 사는 친구가 대다수죠.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전부 다 20대 후반이고 막 하니까 기본적으로 다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싸고 5, 60만 원은 기본으로 가는데 서울 이런 데는 5, 60만 원으로 반지하를 사니까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뭐 많이 벌어야 200 후반 벌 텐데 많이 번 게 그 정도일 텐데 거기에서 60만 원이 나가버리면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주거 공간도 다 하고 가게도 크고 하니까 요즘에 와서 돌아보면은 적절한 가격이구나.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렴한 집값은 확실한 장점.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첫 번째 배달 음식이 안 온다라는 거. 굉장한 불편함입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늘 뭔가 피자 먹고 싶거나 이러면은 제가 차 타고 직접 사러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햄버거가 없어요. 그래서 장 보러 왔을 때 제가 안동으로 자주 가는데 안동에서 장 보고 햄버거 하나 사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사실 잘 못 놀아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 쉬거든요. 월요일 하루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니 주말밖에 안 되고 저는 월요일 하루밖에 안 되고 또 심지어 여기에 있으면서 하루 쉬는 날에 또 뭐 밑반찬 같은 것들 또 준비해야 할 때도 있고 뭐 장 보러 갈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 안에서 혼자서 좀 잘 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인구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을 만큼 한적한 시골. 여기서 새로 정착한다는 게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이 공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 도시에서 식당을 했으면은 장사 안 될 때 앞에 나가서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이니 잡고 식사 한번 하세요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된다고 믿었거든요. 인구 소멸 하는데 거기에서 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몇 억이다 뭐 이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잠재력 있는 곳이고 굉장히 좀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그래도 적어도 몇 억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꿈을 현실로 이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인공 이학정 씨. 아무나 쉽게 도전하지 못한 길을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늘 도시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도 사실 몰랐고 어떻게 뭐 돈을 버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노는지도 몰랐는데 늘 농촌은 뭐가 없을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무조건 농사만이 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우연찮게 여기 농촌에 와가지고 한 달 살아보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없는 친구들은 늘 똑같이 가요. 주변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뭐 토익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 뭐 학과에 맞춰서 뭐 맞춰가지고 또 기업에 취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서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뭔가 만족감이 없고 뭔가 우울감이 오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늘 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문득 우연찮게 왔던 그 농촌의 삶이 내가 농촌에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본인을 완전히 다른 환경에 한번 던져 넣어 본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한 것들을 한 번씩 다시 보게 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매일 밤 잠들며 꿈꾸는 공간이겠지만요. 이학정 씨에게 집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선군 사부급의 한 폐교입니다. 8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초등학교 건물이죠. 지난 2014년 새로운 곳으로 학교가 이전하면서 제잘되던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빈 건물. 하지만 아직도 교실 안엔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쓰임을 다한 옛 학교는 사북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가득 안고 있죠. 그렇게 쓸쓸한 시간을 보내던 옛 학교. 그런데 모처럼 학교 운동장이 분주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이 서 있던 폐교에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리고 퍼포먼스와 멋진 작품들까지. 철거를 앞둔 사북초등학교와 이별을 맞기 전 졸업식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추억과 이야기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옛 사북초등학교 건물은 오는 5월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941년에 만들어진 이 사북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이제 곧 철거가 될 예정이에요. 여기 수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됐고 그 친구들이 정말 전국에 나가서 동량으로서 다 자랐는데 이 건물이 이제 조만간 철거되는 거를 다 같이 사람들이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뭔가 뜻깊은 행사를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하고 한 1년여 동안 협의를 했어요. 하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센터는 지원만 하고 예술가들 스스로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북 초등학교 이 구 건물 이거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뜻깊은 졸업식을 거행하는 걸로써 예술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북초등학교는 지난 1941년 사북 간이학교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현재 여기 장학생 때 이 자리에 한 2칸, 이쪽이 한 2칸 정도 있었습니다. 이 주위로 사과나무하고 벚꽃나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사과를 5개, 6개씩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산촌이죠. 산촌인데 이제 광산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이 지역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집도 드문드문 한 3집인가 4집인가 있고 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개구리에 뭐 메기, 뱀장어 막 그런 거 있고 물도 맞고 학교 갔다 와서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 이랬는데 뱀장어도 있었어요? 뱀장어도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시방 광산이 돌아가지고 그 뭐 물이고 막 꺼멓게 되고 그리고는 이때만은 인지는 그래도 카지노 광산이 없어지면서 카지노를 대책해가지고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저 멀리 사북초등학교 보이시죠? 마을엔 우리나라 최대 민영 탄광이었던 동원 탄자가 있었습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이던 때엔 무려 4천여 명의 광부들이 하루 종일 석탄을 캐던 동네였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여기에 내가 뭐 놀던 곳이지 천방지축에 뛰어놀던 곳이고 또 꿈과 희망을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기인데 이렇게 이제 철거가 되니까 역사에 묻히는 게 아쉽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쉽죠. 이 건물이라는 게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수많은 학생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또 선생님과에 대한 추억,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게다가 1941년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석탄을 떼던 시대, 장작되던 시대에서 정말 기름을 떼고 지금 이런 IT 혁명까지 그 모든 역사를 저 건물이 저는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물론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역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역의 앞날과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잘가 사북초등학교. 4인 4색 4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꾸미는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알록달록하고 즐거웠던 운동장에 놀이기구를 지원을 했고요. 사북 출신으로 사북의 특성을 살린 회화 작품을 주로 그리는 최승선 작가가 운동장을 채웠습니다. 예, 이 친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 광산 때문에 이쪽으로 왔고 또 여기서 3, 4, 5학년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기록부를 제가 이제 그 위임을 받아서 출력을 받고 또 사진은 초등학교 때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사진기가 없다 보니 학교 학예회 때 그런 장면 일부를 이렇게 담아서 그렸어요. 졸업 사진 속의 아이들, 그리고 조세희 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광산마을 어느 소녀는 최승선 작가의 손끝을 통해 다시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은 교실보다 더 신나는 장소였죠. 마을과 자연을 잇는 커다란 운동장에 옛 추억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형 사진 하나. 학교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 현수막은 중앙에 이제 졸업식이 끝난 교실 풍경으로 걸었고요. 올해 졸업한 학생 중에 사진을 아직 찍지 못한 가족을 섭외를 했었고, 올해 사북초등학교 졸업생 가족과 함께 이곳 옛 학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50장으로 나누고 사진을 벽에 바르는 데에 온 가족들이 함께 해줬는데요. 지업사를 운영하는 부모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50장으로 나눈 대형 사진을 3층 건물 벽면에 붙일 참인데요. 크레인까지 동원해 벽에 도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꼬박 이틀 15시간이 소요됐죠. 가족 사진을 찍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어떤 그 아쉬운 감정보다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제가 졸업할 때 그런 감정이 들었던 걸 기억을 하고 그런 감정들 위주로 작업을 한 거예요. 학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품처럼 피어난 흰 풍선들. 비눗방울이 이제 언제 터져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들인 것 동시에 저희 동심에 자극하는 저희 기억 속에서 뛰어놀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북초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북초등학교 출신인 진주영 작가는 고향 사북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습니다.
제가 일기장을 보면서 이제 사북초등학교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다 이렇게 정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눗방울을 뛰어놀았던 그런 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썼던 그 글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드로잉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비눗방울 불며 마냥 행복했던 어린 시절.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추억 담은 풍선은 높이 솟아오릅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좀 아끼고 이걸 어떻게 재탄생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예술가들의 역할인 것 같고 이것들을 좀 같이 주변에서 협력해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장 한편 낯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독특한 몸짓에 매력적인 퍼포먼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은 어느새 예술 무대입니다. 보기 드문 공연에 사람들 눈길이 쏠리죠. 향수라는 거를 저희는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멸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좋은 향기가 나는 학교의 느낌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예쁘게 즐겁게 너무 우울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내주는 작업에 치중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추억과 이야기 가득한 옛 교정에서 펼친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공연. 이젠 정말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죠? 역할을 다한 이곳은 이제 사라지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옛 사북초등학교를 아끼는 사람들의 저마다의 그리움으로 말이죠. 잘 가, 사북초등학교.